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1397년 명 홍무 30년 안익, 김희선, 권근 등이 황제의 칙위조서, 선유, 성지, 어제시, 예부의 자문을 받들고 오다. 참찬문화부사 안익, 동지 중추원사 김희선, 예문 춘추관 학사 권근이 황제의 칙위조서와 선유, 성지와 어제시와 예부의 자문 두 통을 받들고 경사에서 돌아왔다. 그 칙위에 말하였다. 사자가 이르러 왕의 수비 강씨가 죽었다는 말을 아뢰니 심히 슬펐노라. 왕은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권련하게 생각하여 스스로 마지 못할 것이다. 무슨 까닭일까? 옛날 집을 변화시켜 나라를 만들 때에 근로하여 내조하고 사만의 국모로 있던 이가 강씨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지금에는 사람은 죽고 자취만 있으니 이것이 권련하여 스스로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옛날 생존하였을 때 왕이 새벽 일찍 옷을 입을 즈음을 당하면 강씨가 경류를 여러 번 고쳐가며 살피고 정사에 바빠서 늦게 식사하면 강씨가 절도 있게 하여 받들며 조회를 보던 날에는 강씨가 궁빈을 거느려 배웅하고 해가 젊으면 강씨가 궁빈을 거느려 촛불을 잡고 영접하여 침소로 돌아갔을 것이다. 지금은 강씨가 영원히 가서 난대의 맑은 거울을 베풀지 않으며 왕이 새벽 조회에 나가도 보내는 사람이 없으며 저물게 침소에 들어와도 돌아보고 물을 때가 묘연하고 다만 궁빈과 시아가 관을 어루만지며 슬퍼하여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볼 뿐이니 슬픔이 어떻겠는가. 슬프다. 장사를 지낸 뒤에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푸른 무덤에 묵어지고 여우와 토끼는 그 사이에 왕래하며 옆에 있는 교목은 늙은 줄기가 우뚝 서 있고 해가 저물려고 하면 새는 날개를 나란히 하여 높은 가지에서 깃들며 나무는 바람에 불리어 목매어 울고 컴컴한 속에 쉬는 물은 졸졸 소리를 내며 사람은 고요하고 밤은 깊은데 들판은 쓸쓸하게 고요하고 호리의 귀신은 푸른 들에서 멀리 노래한다. 이때 수비 강씨의 혼이 아는 것이 있다면 멀리 궁궐을 바라보고 어찌 멀고 아득한 사이에서 처창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것을 왕이 회련하는가. 강씨는 갔으니 왕은 마땅히 자중하여야 하겠으므로 칙유하는 것이다. 선유 성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국왕이여, 나는 아직도 기운이 난다. 홍무 21년에 그대의 조그만 나라 군마가 압록강에 이르러 장차 이 중국을 치려 하였다. 그 시절에 이가 한 번에 회군하여 지금 고려국의 왕노릇을 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고쳤으니 자연의 천도요 조선국왕의 지성인데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수재가 매냥 농간을 부려 곧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였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데는 일마다 지성을 요하며 직직정정하여야 할 것이니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떨어지겠는가. 천하에는 한 개의 해가 있을 뿐이니 해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대 나라에서 사신이 다시 올 때는 한화를 아는 사람을 보내고 한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다. 우리 소나와 조선국왕의 소나의 성혼하는 것을 승낙할 때에는 한화를 아는 재상을 보내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여 돌려보내겠다. 먼저 온 사인의 수재 중에서 권근만 노성하고 진실하기에 놓아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를 조선국왕이 그에게 말해주라. 새로 온 세 사람 중 한 사람도 말을 할 줄 모르니 그 몇 사람은 모두 돌려보낸다. 머물러 둔 사인의 행력은 한 번에 다 보내겠다. 어제시에는 압록강 맑고 지경은 옛 정한 대로 강에서도 거짓없이 시대의 영웅이라 즐겨한다.
도망친 죄인을 들이지 않는 1000년의 복지, 예절과 의리 모두 100세의 공적 이루었네. 한 나라의 정벌은 분명히 책에 있어 상고하겠고 요 나라의 정벌한 것 남긴 자칫 살펴야 할 것일세. 정회는 하늘 중심에 성취된 듯 물에는 파도가 없고 수자리도 변동 없다. 우물가 동네 옮겨가서 저자가 황량하여 우거진 풀 눈에 가득 길손이 상심한다. 비원에는 꽃이 있어 벌이 꿀모아가고 궁전과 누대에는 주인 없어 토끼의 고장되었네. 행상은 길을 돌아서 새 성으로 가고 안전장사 옮겨 살며 옛 동네 그리워한다. 이것이 옛날 왕씨의 기업. 당군이 가신 지 오래이니 몇 년 번이나 경장하겠노. 지경에 들었으면 들에 가득 농사하는 노래 들린다. 군사를 파하고 김 메고 심은 지 몇 춘추인가. 수리에 달린 변탁이 녹슬고 망보에는 재와 낙엽 몰려서 흙뜸이 되었네. 영리는 먼 길 편히 온 것 기쁘게 맞이응하고 일부는 기쁘게 놀라고 좋아서 전송한다. 하늘 끝 땅 끝까지 닿은 중화의 경계, 벼와 기장밭에 가득하여 해마다 거둔다. 하였는데 이 3편의 시는 황제가 건건에게 준 것이었다. 처음에 근이 입조하니 황제가 대화를 하고서 근이 학식이 있는 것을 알고는 제목을 명하여 시 24편을 짓게 하였다. 근이 명에 응하여 지었는데 왕경작고란 제목에 대하여 왕씨가 동력 제후되어 500년 유지했더니 쇠미하여 종래는 도를 잃었는데 흥하고 망하는 것 실로 하늘에 관계되네. 처참하게 성은 아직도 있건만 번화하던 나라는 이미 옮겼어. 내 와보고 탄식만 더하는데 높은 나무에 찬 연기 서렸네. 하고 이시이거란 제목에 대하여 동쪽 나라에 어려운 일 많았는데 우리 임금 공 이루어 백성을 무마하고 해정을 닦으며 대국을 섬기는 데 충성 다했소. 나라 이름 지어주신 은총 받고서 사는 곳 옮기고 읍성 건설하였소. 원컨대 직공을 닦아 만대로 황명을 받들이이다. 하고 출사라는 제목에 대하여 사신으로 나오면 언명을 받고서 어버이 하직하고 먼 길 올랐습니다. 달려간다 어찌 필요함을 말하오리. 왕의 일이 견고하지 못하니 매양 근심될 뿐입니다. 시원스레 천문을 여셨는데 가도 영로는 멀기도 합니다. 원컨대 충성의 뜻을 펴놓아서 만에 일이라도 황제께 통하고자 하고 봉조선 명지경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성인 임금 용처럼 일어나시어 만방을 무수하시니 먼 곳 사람 산 넘어 바다 건너와서 조공합니다. 왕성한 상서 기운 황궁이 장하고 빛나는 문장에는 제업이 창성합니다. 새벽 안개 개인이 선장이 햇빛에 빛나고 하늘바람 불어서 어로의 향기 풍기네. 소신도 은혜와 영광 넓으심을 입어 붉은 뜰 앞에 들어와 빛나는 광채 가까이 모셨네. 하고 도경서경이란 제목에 대하여 천년된 기자의 땅 바닷가에 걸쳤는데 팔조에 끼친 풍속 지금도 남아있네. 높다란 먼 매 평야에 둘러있고 좔좔 흐르는 긴 강 옛 마을 둘러있어. 만리에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들어와 늘 조공하옵고 사만나라 지경은 길이 제후국 될 것입니다. 은근히 거민들과 말하옵는 것 생생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은이라 하였소. 하고 도암록이란 제목에 대하여 변방 고울 쓸쓸한데 나무만 늙고 푸르러 긴 강 한 줄기로 요양과 격해 있네. 황풍과 중하와 동의를 제한하지 않는데 땅 이치 의하여 이 경계를 나눴는가. 파도의 작은 배 되는 대로 흔드는데
천일이 멀고 거친 땅 비추는 것 기쁘게 바라봅니다. 누가 이번 가는 총총한 뜻 알으리까? 은혜로운 말씀 우리 임금께 알리려 원합니다. 하고 유효자라는 제목에 대하여 학들이 지리하게 길이 먼데 이름 있는 고을들 바둑처럼 펼쳐 있어 모두가 크고 강합니다. 먼 곳에서 덕이를 사모하여 초빙을 닫고 여러 장수 위엄 떨쳐 국토와 지경 객척합니다. 사마에 기약한다고 다리 기둥에 어찌 쓸 수 있으리. 간문직이 기수하는 미친 것을 웃지 마소. 다행히도 지금 사회가 문화를 같이하여서 가장 좋은 일 대국에 관광하는 것이요. 하고 항례주례라는 제목에 대하여 열길 돛대의 만국 드립에 구름 활짝 열리니 창에 아득하여 가히 없네. 별이 물결에 드리워 서로 비치고 물이 은하에 부딪혀 맞붙어 이었구나. 가다가 대양 반쯤에 장사를 슬퍼하리. 멀리 삼도의 신선에게 물어 무엇하리. 배 안에서 흥겨워 누운 채 우러러보니 두둥실 띄운 이때 하늘까지 가는 듯 하고 시곡의 벽동이주라는 제목에 대하여 듣자하니 황막한 그 옛날 단군이 단목가에 강림하시어 동쪽 나라의 나라 왕위에 오르시니 그때의 제요의 시절 대를 전내 온 것 몇인가 횟수는 천년을 지났다 하오. 그 뒤에 기자의 대도 한 가지로 조선이라 이름하였소. 하고 상망일본이란 제목에 대하여 동으로 바라보면 큰 파도 넘어 외놈이 있는데 성질도 완악하다오. 한 번도 성인의 교화 못 받아 항상 흉악하고 간사합니다. 노력하고 도둑질로 이웃나라 침범하면서 바닷가 산 길슬까지 살아간다 합니다. 하늘의 뜻 받들어 토벌하여서 죄를 묻고 개선하여 돌아오소서. 하고 금강산이란 제목에 대하여 눈 속에 우뚝하게 선 천만 봉우리 바닷구름 헤치고 옥연꽃이 섰네. 넘실대는 신비한 빛 창해를 닮은 듯 꿈틀대던 아득한 기운 조화를 모은 듯 우뚝 솟은 산뿌리는 조도를 굽어보고 맑고 깊숙한 골 안에는 신선의 자취 감추었네. 동국을 놀면서 절정에 올라가서 큰 바다 굽어보며 가슴 한 번 씻고자 하고 신경질이란 제목에 대하여 바다나라 천년 만에 성명하신 임금 만나 우리 임금 기부하여 단성을 바칩니다. 백성을 기르라 하여 조선국호 받았고 집 지어서 새롭게 한양성 개척했네. 한 물줄기 나무로 둘러있어 넘실거려 흐르고 새 산이 북쪽을 눌러 우뚝하게 솟아있어. 구구한 자리를 무얼 말씀하리. 길이 황혼을 입어 태평을 즐기오리다. 하고 진안이란 제목에 대하여 사만예적의 솔밭처럼 불림하여 천리가 병쟁에 피곤하였었소. 이기기도 지기도 힘이 서로 비등하여 통합하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왕공이 처음 의거 높이 드시니 김씨도 멀리 정성으로 기화하여 그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백성 생업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마흔이란 제목에 대하여 잣다란 마흔 땅이 구구하게 고래 노는 바닷가에 있었어. 새 방면을 처음에 분할하더니 통일하려고 끝내는 화친하였소. 무기 날카롭던 천년 뒤에는 뽕과 삶 네들의 봄이 왔소. 하물며 지금은 성명한 시대 만나 먼 백성 같은 인정 입었습니다. 하고 변한이란 제목에 대하여 동쪽 나라 셋으로 나누었을 때 민생이 오래 편치 못했습니다. 분분한 만촉의 싸움, 시끄러운 변진환이라 하였습니다. 옛 진터에 슬픈 바람이 일고 거친 누대에는 흰달이 차갑습니다.
통일을 이룬 뒤부터 피차가 없어져 길이 기쁨을 나누옵니다 하고 신라라는 제목에 대하여 그 옛날 혁거세 왕 오복년간에 개국했다 합니다. 대대로 전하는 것이 천년이 되었는데 그대로 한무퉁이를 보존하였소. 문득 계림 땅을 가져다 공령 임금에게 조경하여 몇몇 하던 삼성의 종묘 영영 끊어진 것 참으로 가련합니다 하고 탐나란 제목에 대하여 푸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섬이 만경창파 아득한 속에 멀리 있네. 사람이 별을 움직여 바다나라에 왔었고 마른 용의 씨를 낳아서 천안에 들어갔다오. 땅은 궁벽대나 백성들이 업이 있어 살아가고 바람이 편하면 장사배가 겨우 오고 가오. 성명의 시대에 직방에서 판적을 꾸밀 때 그 고장누추하지만 부디 빠지지 마옵소서 하고 대동강이란 제목에 대하여 기자의 남긴 터 땅은 그대로 평야인데 큰 강이 서쪽으로 꺾이며 외로운 성 쌓아 안았소. 연기 물결 아득하여 하늘에 닿을 듯 멀리 있고 모래물 맑고 밝아 밑바닥까지 청정합니다. 널리 일백냇물 받아서 항상 좔좔 흐르고 만상이 비쳐서 다시 가득합니다. 힘차게 바다로 들어가 종주에 모이는 뜻 바로 우리 임금의 대국 섬기는 정성 그것입니다 하고 청고가어내빈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만국이 손으로 하서 옥경에 모이니 높은 누가 그대 위에 길가에 세워졌네. 술 기운 훈훈하면 편한 생각 뼛속에 스며들고 노랫가락 맑게 흘러 정서를 움직이네. 바람에 노리게 흔들리니 주옥이 부서지는 듯 향기는 춤추는 소매에 나부껴 값없이 가벼웠고 깁옷이 가벼웁다. 먼 곳 사람 놀며 관상함이 얼마나 되옵던가. 미신의 이날 영광 같은 이 적으리라 하고 영인어중력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먼 곳 나그네 은총 입고 봉성에 났으니 큰 거리 한낮에 말굽도 가볍도다. 누가 게을라 가장 좋은 것 마루가 넓직하고 술 들고서 보고픈 것 기약이 흥청함일세. 웃으며 말하는 제담 참으로 유쾌하고 허리와 사지 부드럽게 도는 것을 더욱 놀랍구나. 이제는 교우들의 교묘한 것 구경하고서 거나하니 취한 것 성상의 은정이여라 하고 인상남시 명정이귀라는 제목에 대하여 일백자 높은 누각 저자 위에 솟았는데 노는 사람 몰라볼째 흥취도 유연하다. 긴 거리에 만가지 물하는 분분하게 교역되고 화려한 집 천 지붕 멀리 서로 연하였네. 금잔에 가득 부어 들면서 묘한 춤 구경하고 옥비파 또다시 들으면서 새시를 읊었도다. 황은이 그처럼 넓으시니 어찌 취하는 것 사양하리. 명정하에서 돌아오니 달이 중천에 떠 있었소 하고 개회 북시낙 백이환이란 제목에 대하여 종부산 앞에 북시루가 서 있어서 붉은 지붕 도롤하게 신성한 땅 자랑한다. 관광하는 먼데 사람은 은총받고 이루오니 노래하는 예쁜 사람 술 권하며 붙들었소. 마음 놓고 싫도록 마시오니 참으로 질탕하였는데 정신 잃고 부축해 들어옴도 그 역시 무엇이어라. 언택에 깊이 잠도움은 전에 없던 일. 감격한 마음 뼈를 가루하여 보답할 뿐입니다 하고 취선창업 유목어 강고라는 제목에 대하여 좋은 날 관광하노라 취선 위에 올라서 난간에 의지하여 강하늘 향해 보니 바람 연기는 아득하게 서울 땅 밖으로 연해 있고 구름물 망망한 것 바닥까지 접했도다.
좋은 술 명정하게 취함도 싫지 않은데 진미에 향기롭고 신선한 것 배불렀네. 한 소리 맑은 노래 나그네 근심 사라져서 황은의 깊은 것 감격하여 만년수 축원하오 하고 항명제좌 문헌패 이 산산이란 제목에 대하여 항명루 위에서 오래 배회하니 해물찬 각시 사뿐사뿐 걸어온다. 고운 노래 옥비파에 반주한 것 기뻤는데 고운 손 금잔을 받들 줄 보올 건가. 남쪽으로 인한 곳 제국의 산하도 장할시고 북으로 대하오니 천문에 1월이 밝았으라. 내신이 성은 전달함을 얻어서 사흘이나 거리에 놀고서 취하여 돌아왔다네 하였다. 황제가 아름답게 여겨 상을 주고 문영각에 종사하게 하였다. 또 어제 시를 주었으니 대개 총이하게 한 것이었다. 그 자문의 하나는 성지를 받들어 금으로는 사신을 보낼 때에는 한인의 말을 통하는 사람을 보내고 한인의 말을 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하였다. 예부시랑 장병 등이 공경하여 성지를 받들었는데 옛날부터 위로는 임금에 이르고 다음은 분모 조토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열고 집을 이으면 반드시 정인 군자를 얻어야 바야흐로 나라가 장성하니 첫머리로 소인을 쓰면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지금 조선국왕이 왕시의 수가 다하고 하늘이 장차 운수를 고치려 함을 인하여 인사는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천도는 위에서 응하여 사만을 차지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으니 백성들이 저자와 시골에 안돈되어 의례는 본 풍속 인습하고 법은 옛 헌장을 지키니 나라를 가지는 도가 온전하여졌도다. 그러나 어째서 깊은 꾀야 먼 생각을 힘써서 굳게 이웃과 친목하는 방도를 세우지 않고 좌우에 서는 것이 모두 경박한 소인이었는가. 비록 유사라고 일컬으나 실상은 옛사람들의 기부에 이치만 표출하였으니 그 때문에 왕을 덕으로 돕지 못하는 것이고 비록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섬긴다고 일컬으나 그 행문하는 것이 전장에 화를 만들기를 구하니 실상은 사만의 병난의 앙화를 만드는 것이며 조선국왕을 몸둘 땅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무리들을 써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중국의 옛날 성신은 임금이 군사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성신이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왜 그런가 하면 대개 이웃나라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또 말을 닦고 글을 닦고 이름을 닦고 덕을 닦고 형벌을 닦아야 하고 이웃나라가 착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백성을 원방에 근로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 또 그 덕을 더 닦으면 어찌 감히 위로 천의를 어기고 아래로 산천의 영을 막아서 군사를 일으켜 선량한 백성에게 앙화를 끼칠 수 있겠는가. 지금 조선에서 매년 표전을 짓는 자가 문사로 화를 읊었으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록 반드시 그렇게 여기지 않지만은 산천과 위아래의 신지가 아닌 것이 있다면 화가 장차 올 날이 있어서 반드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예부는 조선 국왕에게 이문하여 깊이 생각하고 고요하게 헤아려서 짐에 말한 것을 알게 하라. 호리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들어가 머문다는 곳이고 요 나라를 정벌한 것은 요에 정벌한 것이란 고려 때 소배암이 10만 대군으로 침입하였으나 강감찬 장군에게 패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선장은 천자의 의장이며 학들은 학야란 요동평야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사마는 기약하다고 다리 기둥에 어찌 쓸 수 있으리. 한나라 사마 상녀가 서쪽으로 갈 때 성승교를 지나다가 다리 기둥에 쓰기를 고거 사마를 타지 않으면 이 다리를 지나지 않겠다 하였는데 그 뒤에 과연 그렇게 돌아왔다. 사마란 내 필의 말이 끄는 수레이다. 관문지기는 기수, 수는 비단으로 만든 무신이고 한나라 종군이 나이 18세의 박사 자제로 뽑히어 관문을 들어가는데 관리 중 종군에게 술을 주므로 종군이 묻기를 이것은 무엇 하는 것인가 하니 관리가 말하기를 다시 역마를 타고 돌아올 때 합부해야 된다 하였으나 종군이 이를 버리고 갔다. 뒤에
알짜가 되어서 절에를 세우고 나오니 관리가 알아보고 이 사자가 전에 술을 버리고 간 선비라 하였다. 장사는 한나라가 항우를 멸하며 전횡이 그 무리 500인을 데리고 해도 속으로 들어갔다가 한나라에서 부르니 전횡이 낙양으로 나오다가 30리를 남겨놓고 자살하였으므로 그 무리 500인도 전횡의 죽음을 듣고 모두 자살하였다. 삼도는 발해 가운데 있는 삼신산이고 만촉은 달팽이의 왼쪽 뿔 위에 있는 나라를 만이라 하고 오른쪽 뿔 위에 있는 나라를 촉이라 하는데 지극히 하찮은 일로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한다. 오봉은 신라가 개국한 것이 한나라 선제 오봉 원년이었고 공령은 임금에게 조공하여 공령은 송악산을 말하는 것이며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였다는 말이다. 말은 용의 씨를 낳아서 천하에 들어갔다오. 황제의 마국간 제주도에서 말을 길러 그 중에서 뛰어난 말을 중국에 조공하였음을 말한다.